수많은 기술적 분석 그리고 옵션 데이터 중에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4가지 보조 지표를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볼게요. 첫 번째는 VPVR, 이 오른쪽에 보이는 바 이건데요. 이게 볼륨 프로필 비저블 레인지라 그래서 어떤 가격에서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는지 볼 수 있는 지표입니다. 이 굵은 검정색 막대 있잖아요. 이게 POC라 그래가지고 이 해당 기간 동안 가장 두꺼운 매물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매물대라는 거는 이 기간 동안에 이 가격에서 가장 많이 거래가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적정 가치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유출할 수 있는 거죠. 때문에 이 선에서 지지 저항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겁니다. 이 지표를 쓰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기간을 설정하는 건데요. 저는 이 해당 주식에 있었던 가장 큰 이벤트, 예를 들면 뭐 코로나나 아니면 이 기업의 메가히트한 제품이 막 탄생을 했다든지 이런 것처럼 기업의 퀄리티 전체를 바꿨다고 생각하는 부분, 이 부분부터 잘라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차트가 파이자 차트거든요. 이걸로 한번 볼게요. 이 파이자는요, 여기서부터 코로나 특수로 누렸던 매출 호황이 쭉 끝났어요. 그래서 여기 2024년부터 사실은 다시 정상 기업이 됐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 지표를 볼 때 여기서부터 현재까지만 보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2024년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잘라서 보니까 지금 오른쪽에 매물대가 바뀌었죠. 여기 지금 검정색 선이 24.58불입니다. 이 24.58불에서 가장 많이 거래가 많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매물대가 아무데나 캔들 보면서 그린 선보다는 훨씬 더 근거가 있는 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매크로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제약이 좋다고 나왔습니다. 이 제약 중에서 회사를 찾다가 이 파이자가 되게 저평가된 종목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에서 이제 스윙 트레이딩을 하고 싶은데 도대체 어디서 사야 되냐고 하면 이 구간이 중요한 매물대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 닿으면 이때 사볼까?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은 이제 이동평균선의 수렴을 보는데요. 저는 미국 주식 기준으로 5, 10, 50, 70, 120, 200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많은 이동평균선을 보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동평균선이 이런 식으로 수렴할 때 있잖아요. 이럴 때 호재나 악재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겁니다. 이런 건 왜 보는 거냐면 제가 분석을 했는데 여기에서 정말 이 기업이 괜찮을 것 같아서 샀는데도 굉장히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횡보를 오래 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이런 거를 조금 줄여보자,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이동평균선이 수렴할 때 올라가거나 내려갈 확률이 높냐? 그 이유는 이동평균선 자체가 5일 동안 주식을 매매한 사람들의 평균 가격, 20일 동안 매매한 평균 가격, 50일, 70일, 120일 이렇게 거래한 사람들의 평균 가격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선이 이런 식으로 모이기 시작했다는 거는 이 단기 투자자부터 장기 투자자들까지 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격이 왔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배열, 역배열도 보기는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보면 완벽한 역배열이죠. 이렇게 역배열로 오다가 이런 식으로 수렴을 합니다. 그러면 이때 가장 긴 선인 요 200일 선을 이렇게 뚫어줬을 때 매수 타점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줬는데 여기서 다시 모이면서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0일 선은 다시 뚫고 내려왔죠. 그러니까 저는 롱이든 숏이든 이런 식으로 이동평균선들이 수렴할 때 매매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장기랑 단기랑 이렇게 엇갈리는 골든크로스일 때 더 사기가 좋겠죠. 반대로 이제 데드크로스가 될 때 하기 좋고요. 기업이 200일 선을 잘 뚫고 가다가 여기에서 막 이렇게 꼬일 때 다시 수렴할 때는 이때 이제 기업을 다시 점검해 보는 거죠. 뭐 문제는 없는지, 괜찮은 건지, 그렇게 했을 때 뭔가 문제가 있거나 조금 매력이 떨어졌다고 판단되면 이때 파는 것을 고려해 보는 거죠. 그리고 저는 여기 200일 선만 지지 저항으로 보고 나머지는 지지 저항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옵션 차트라 그래서 이거 무료 웹사이트거든요. 여기 와가지고 그냥 파이자라고 치면은 이렇게 옵션 차트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세 번째로 보는 게 여기 옵션 차트 쪽에 여기 맥스페인이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 이렇게 차트를 보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빨간 선으로 맥스페인이 25달러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가 지금 25.47불이죠. 이 옵션은 수학적으로 매우 복잡한 상품이라서 그냥 직관적으로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나중에 옵션을 다룰 일이 있으면은 그때 좀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1월 16일, 그러니까 다음 주 금요일이죠. 이때가 만기인 옵션 기준으로 이 1월 16일 금요일에 만약에 종가가 여기 25불에 딱 해가지고 마감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옵션을 매수한 사람들이 가장 손해를 보게 됩니다. 반대로 그러면 이 옵션 매수한 사람이 있으면 매도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대부분 이 매도는 기관들이 합니다. 마켓메이커라고 하는데 이 마켓메이커들이 가장 이득을 보는 구간이에요. 매수한 사람들이 가장 손해를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 마켓메이커들은 큰 고래의 가능성이 높잖아요. 이 기초자산의 가격을 여기 맥스페인으로 자꾸 맞추려고 하는 노력을 당연히 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종가가 끝나야지 자기들이 이득을 많이 보게 되니까요. 그래서 막 이렇게 가두리 쳐가지고 여기에서 못 빠져나가게 하는 그런 것들, 요런 게 한국에서 가장 심하죠. 조그만한 주식에서 기관들이 들어와가지고 옵션으로 이제 가두리 쳐놓고 여기에서 올라가려 그러면 누르고 떨어지려 그러면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한국이 작은 시장이라서 그런 것들이 더 잘 먹힙니다. 그래서 뭐 선물 옵션으로 뭐 장난질 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어쨌든 이 맥스
엑스페인도 이 차트에 이렇게 그어놓고 보조지표로 활용을 합니다. 금요일에 요 정도 종가로 끝날 가능성이 조금 더 높겠구나, 요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절대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이 모두가 보는 공개된 정보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저는 미시적인 타이밍을 조금이라도 1%라도 확률을 높이고자 이런 데이터들을 보는 거지, 이것만 보고 판단하는 거는 알고리즘 매매의 먹잇감이 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보는 게 여기 Expected Move라고 있거든요. 이걸 눌러보면 이렇게 또 차트 하나가 나오는데요. 이것도 옵션 프리미엄을 가지고 막 수학적으로 막 복잡하게 계산해가지고 정규분표로 막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의미만 얘기를 해보면요. 여기가 지금 일요일, 오늘입니다. 근데 장을 안 열죠. 여기 지금 첫 번째 초록색 점이 1월 17일이에요. 그러니까 금요일 장 마감하고 가격입니다. 이건 뭐냐면 다음 주에 장이 시작하면 이 옵션 가격을 봤을 때 이렇게 움직여서 끝날 가능성이 68%다, 요 뜻입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벗어날 확률은 이 확률보다 작은 거죠. 이런 걸 보통 1시그마라고 부르는데, 저는 이걸 어떻게 활용하냐면 요 지금 다음 주 금요일 저점 있잖아요. 요거를 차트로 가지고 와서 지지대로 사용을 합니다. 이게 만약에 주가가 뭐 아무런 납득할 만한 뉴스가 없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푹 빠지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매수 기회로 보는 거죠. 내가 봤을 때 뭐 그렇게 크게 움직일 만한 요소도 없었고 그랬는데 이 1시그마 범위 바깥으로 벗어났다. 그러면 다시 회귀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정말 기업에 별 이슈가 없어야 돼요. 막 무슨 사고가 나고 큰 이벤트가 터지면 막 엄청나게 움직입니다. 그러면 이런 expected move 이런 게 좀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폐기를 합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4가지 차트 지표 좀 알아봤는데요. 저는 차트를 수급을 살피고 단기 판단을 위한 보조 지표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모두가 알고 있는 정보만을 가지고 매매하는 것은 시타델, 르네상스 테크놀로지 이런 거대 기관의 슈퍼컴퓨터하고 싸우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저는 슈퍼컴퓨터보다 멍청함으로 컴퓨터가 잘 따라하지 못하는 창의성, 정성적 리서치 이런 게 더 큰 엣지가 있다고 판단해서 거기에 비중을 더 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많은 돈이 오가는 지표를 보는 것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꾸준히 공부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